일상을 위한 철학이라는 말은 제가 하고 싶은 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일상을 위한 철학, 삶에 닿아 있는 철학이 저의 모토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철학과 교수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방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철학과 전인 교수가 될 것인가의 의문이 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철학 박사 중에 철학과 전인 교수가 되는 비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국내 박사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석사과정 때 누군가가 저에게 국내에서 학위를 해가지고는 교수가 되기 어렵다며 외국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미국은 학비가 많이 들지만 독일은 학비가 들지 않으니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국 박사여야 교수가 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철학을 할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교수니까 교수라는 직업을 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철학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한국을 위한 철학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외국말로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아무리 서양 철학이지만 한국에 필요한 철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외국에서 학위를 해온 교수님들이 돌아왔으면 그 교수님들을 통해 배우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철학을 하겠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서양 철학을 도구로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학을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을 하는 데는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철학과 교수가 되는 게 중요해? 아니면 한국말로 철학을 하는 게 중요해? 저는 한국에 필요한 철학을 하고 싶었고 너무 어려운 말로 읽는 일을 소외시키는 글을 쓰거나 듣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잘 살아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체계적 학문을 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전달에 실패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이 어려운 공부이지만 나는 쉽게 전달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의 기반을 두고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절대 다수의 연구자가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하고 있었고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을 하는 연구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세상에는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이 더 필요했습니다. 담배 연기보다 허무한 인생을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내느라 애쓰고 있으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동고의 마음입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말입니다. 철학은 2500년 동안 인류가 이룩해놓은 지적 유산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너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 장벽까지는 넘지 않아도 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철학 공부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 연구자들은 자신의 세부 전공에 매몰되어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하느라 바빠 지혜로서의 철학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고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는 것보다 내가 정말 쉽게 말하고 쉽게 쓰는가, 쉽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공부하는가에 관심을 더 두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두 개 대학의 교양학부에서 각 7년씩 학생들을 만나다가 2021년부터는 철학 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며 일반인분들을 위한 글쓰기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철학 박사이면서
대학 밖에서 일반인분들을 위한 강의와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과 일반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철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보장이 없는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마음껏 책을 보고 일반인분들을 위한 글을 쓰면서 지내니 행복합니다. 대학 안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만, 대학 밖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을 하게 되니 더 좋습니다.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 결정하면 웬만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나답게 산다는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실존적 조건을 딛고서야 나답게 살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존적 조건은 인간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기에 고독과 불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으로 죽음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은 남의 이야기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에게도 어김없이 닥쳐올 한계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강도를 만나면서 죽음이 나에게 부딪혀올, 나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올 한계 상황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겪어보니 제대로 알지는 못했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마 죽음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다 죽어도 나만은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죽음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만 치부해버리면 나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 저로서는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하지 않으면 혼자임을 두려워하게 되고, 혼자임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휩싸여 있으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빨리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억압하는데 익숙합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과 불안에 빠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아쉬워지는 이유. 현존에 그치는 삶의 방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맛있는 거 먹고 편리하게 생활하면 고민이 없는 유형입니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에 눈이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가끔은 현존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민을 할 만큼 하고 더 이상의 고민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현존에 그치는 존재들은 배려에 무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삶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원하던 것들을 모두 손에 넣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더 이상 맛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게 전부인가 싶을 때 사람은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들은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도 많고 가지지 못한 것도 많고 누려보지 못한 것이 많아서 저런 것들을 누리면 나의 공허가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돈에 집중하면서 돈이 충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인문학 강의를 다녀보면 철학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기에 돈에 아쉬움은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나이 들수록 철학에 관심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재력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인문학 강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인문학 강의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예측이 깨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있는 만큼 행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향유를 모두 해본 후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에게는 실존을 지향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돈 벌고 돈 모으다가 내 인생이 다 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기는 합니다. 인간은 현존에 머무르게 되면 이게 아닌데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실존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현존에 머무르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현존에 머무르는 자기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인간을 두고 가능실존이라 지칭합니다. 실존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게 아닌데에 막연한 불안감은 실존적일 때 가라앉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제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철학과로 진학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저는 행정학과 교수님과 철학과 교수님 모두가 말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행정학과 교수님은 공부도 더 어렵고 교수될 가능성도 낮은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대학원을 갈 거면 행정학을 하는 편이 교수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은 취직 잘 되는 과 졸업하고서 철학이라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심지어 집에 돈이 있냐고까지 물으셨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돈 벌랴 공부하랴 고생만 하고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학기 돈 벌고 한 학기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도전해보라고 하셨었죠. 현존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불리한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 행정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 학기 돈 벌고 한 학기 학교 다니는 고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학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함께 대학원 행정학과를 가자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행정학 공부하자고 그 고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이런 선택을 실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현존적인 차원에서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